용가라사대 목요일의 용감 남자 김용남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탈당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선거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또 18일 날 대선 TV 토론 있습니다. 네. 그 앞에 지금 윤석열 탈당해야 되냐 안 되냐 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탈당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출당을 시키면 대선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착각 아닌가요? 아 착각인가요? 아니 뭐 그렇게 큰 변수가 네.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국민의힘이 12월 3일 그 비상겸 그러니까 사실은 내란으로 평가될 법률적으로도 네.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저건 내란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얼마나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만약에 탈당 내지는 출당이 이루어진다고 완전히 이제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몇 퍼센트나 있겠어요? 다만 이자들이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다. 노력은 하느냐 예. 아예 노력도 안 하느냐. 그 정도 차이지 뭐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뭐 자꾸 얘기는 나오는데 이게 탈려면 빨리 하든지 뭐 시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탈당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더 좀 눈에 띄는 게 석동현 변호사거든요. 윤석열의 오랜 지인이자 변호인 맡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문수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야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 캠프 내지는 선대위가 예. 정말 엉망이에요.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 TK, PK 연일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예. TV 카메라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뒤에 배경이 안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뒤에 별로 그렇게 대중의 호감도가 없는 그 정치인들이 그냥 뒤에 병풍처럼 깔린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선대위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자꾸 끼어듭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네. 자꾸 뒤에 가서 얼굴 비치려고 하면 그게 현장에서 요원들이 밀쳐내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그건 선대위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빠져라 좀. 그러니까요. 중요할 땐 빠져라. 그런데 그것도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아니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정호영 전 장관이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던데. 특전사령관 전두환. 야, 그 사람이 나온다는 게 뭐 그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냐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선대위가 그러니까 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호영 전 장관은 대표적인 50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지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다 사망하고 없습니다. 네. 그럼 대표적인 50 세력이 정호영 전 장관이 대표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979년, 80년 그러니까 사실은 5.18 때 특전사령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50 때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도 장관도 하고 했고요. 나중에 국회의원도 했습니다만 그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정호영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선거도 많이 해보셔서 우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림 하나하나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 누구를 뒤에 배치하고 비호감 있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요. 호감 있고 어필될 만한 사람들을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석동현, 정호영 이런 사람이 나오고 뒤에 또 인상 쓰고 있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호영 전 장관은 예. 하도 궁금해서 아니 아직 생존에 저도 있나? 좀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했더니 이제 32년생이에요. 30 전두환 같으니까 32년생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는 나이로면은 94세요. 예. 100살 다 돼가는데. 예. 진짜 100세 인생이에요. 예. 이제. 그리고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뒤에 계속 예. 비춰진단 말이죠. 네. 특히 대구 유세 때 그랬는데. 아니 며칠 전까지 알량한 후보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선대위가 전혀 선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선대위에 있는 누구라도 붙잡고 야 나 좀 이름 좀 넣어줘 하면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 지금. 네. 특히 또 눈에 띄는 게 정강훈 목사 부분이거든요. 이 빅텐트 뭐 얘기를 하지만 정강훈하고 멀어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그건 확실히 확장성의 한계가 뚜렷한 거죠. 예. 사실 이준석 쪽으로 가도 시원찮을 마당에 중간으로 가야 되는데 좀 극우 쪽으로 아스팔트 쪽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빅텐트는 제가 보기에 나중에 그 자유통일당 후보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 단일화 구주화 후보인가요? 구주화. 거기하고 단일화하고 아. 빅텐트 쳐졌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요. 야, 억지 부릴 것 같은데 이게 빅텐트다 그러면서. 자 선거운동 얘기 좀 해보면요. 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뭐 모든 후보가 지금 경남 쪽으로 어제는 경남 쪽으로 네. 찾아갔더라고요. 민주당은 아마 산토끼를 잡자 하는 네. 것 같고 김문수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집토끼 보수 표심 잡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 쪽은 아무래도 이미 본질은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른바 표현하자면 뭐 산토끼 아니면 적진을 향해서 막 진격을 하는 양상이고 네. 김문수 후보는 지금 본진이 위태위태하잖아요. 사실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국힘 쪽을 지지하고 찍었던 유권자들도 야 이번엔 내가 못 찍겠다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본진을 지키거나 아니면 튼튼히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영남 쪽을 집중하는 것 같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뭐 영남이 본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네. 사실은 뭐 제3의 군소 지역이 후보로서 있다고 보기 좀 어렵죠. 그렇죠. 군소 후보로서 뭐 하여튼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야 되는 거니까. 예. 조금 다른 이유로 TK, PK 이렇게 세 후보가 같이 움직이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예. 이유는 다른데, 근데 이렇게 후보들이 몰려다니는 건 처음 봐요. 아니 어떻게 같이 가는 경우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쩌다 한 번씩 겹치긴 하지만 이렇게 일정 짜다 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똑같은 곳으로 계속 가는 경우는 사실 잘 없는데 다른 이유로 이 후보들이 몰려다니는 모양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민주당이 네. 그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보통 선거전은 전통적으로는 본진을 튼튼히 하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 진영으로 넘어가는 게 원칙인데 민주당은 지금 판세가 옛날 판세와는 다르다고 판단한 거죠. 이미 충분히 자신이 있다. 넘어가서 사실은 수성보다 공성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공성전을 벌여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고 같은 맥락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보수 영입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탈당했던 지금 김상우 의원 아마 지지 선언할 수 있을 전망도 있고요. 홍준표 의원 지지자들도 이재명 후보를 또 지지했더라고요. 이런 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른바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는 거고 네. 그만큼 국민의힘의 형편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당 소속의 현역 의원 그것도 그렇죠.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이 상대 진영으로 거의 넘어간다? 없죠. 대선 앞두고 현역 의원이 상대 반대편 진영의 후보를 지지 선언한다. 이런 경우는 저는 사실 거의 본 적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네.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상대 후보 네. 홍준표 전 후보는 지금 거의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의사가 소통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네. 최종적으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선에서 경쟁 상대는 아니었는데 예. 마지막에 뭐 하여튼 시비가 붙었던 한덕수 전 후보 네. 하루짜리 예, 후보였습니다. 하루짜리 후보인데 거기는 아예 그냥 잠적했다고 표현하나요? 아예 그냥 모습을 드러내지 이 판에서 않습니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거가. 한동훈 전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뭐 방에서 무슨 라이브 방송만 계속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경선해 가지고 본인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좀 억울할 수 있고 못 받아들일 것 같더라도 본선판에 본인이 경선에 했으면 도와는 주잖아요. 통상 같이 가기도 하고 선대위원장 맡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게 체면 내지는 네. 명분 때문이라도 네. 그렇게 하죠 보통.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은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어느 정도 정치적 역량이 있거나 네. 에너지가 있었다고 하면 벌써 이제 대선 훨씬 전에 당내에서 그냥 우당탕탕 한바탕 하고 네. 내란 세력을 압도를 해서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뭐 윤석열 측과 절연을 진작에 하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나 역량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니까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정리가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예요. 이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가 없죠. 그것도 어쩌면 윤석열하고도 관계가 좀 있다고 그럼요. 봐야 됩니까? 네. 특히 지난 구속 취소될 때 또 일부 뭐 의원님도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당장은 국민의힘한테 상관이 없지만 선거에 가까워지면 그럼요. 가까워질수록 윤석열이 밖에 있는 게 아주 불리하다 이렇게 그럼요. 말씀하셨거든요. 예. 서울구치소에 안전하게 그 안에 있을 때가 훨씬 나은 거지. 네. 저렇게 밖에 나와 있어서 뭐 한두 사람 만나서 뭐 몇 사람이나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저런 얘기가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탈당과 관련해서도 탈당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 하면 되는 하면 거예요. 그만이에요. 예. 사실 출당도 필요 없고 예.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공을 또 네. 당이나 김문수 후보 측에 던진단 말이죠. 네, 맞아요. 김문수 후보가 원하면 내가 탈당하겠다. 그 얘기는 탈당 안 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얘기지. 뜻이겠죠. 예. 본인이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네. 우리 선거를 또 많이 해본 우리 김용남 의원님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는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선거는 사실은 진다는 거는 알죠. 네. 근데 얼마나 아하. 덜 지느냐. 네. 그래야 그 다음에 국힘이나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이 국힘 내부에서 얼마나 자리매김을 하느냐가 네. 결정될 텐데 만약에 이 상태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선거전을 끌다가 그냥 대패해 버린다. 네. 뭐 사실은 국힘 내부에서는 그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을 것이다. 예, 분명히. 예. 그래서 아예 뭐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차지했지만 대선 끝나고 아예 정리해 버리자. 네. 라는 생각에서 대패하길 바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선거에 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그럼요. 것이다. 예. 근데 어. 적어도 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이라면 선거전을 이렇게 이끌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선거 이끄는 모습도 하여튼 좀 문제가 있다. 뭐 이것도 다 능력이에요. 아, 사실은 여기서 다 그렇습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정이라서 뭐 질문이 좀 성립할지 모르겠는데 한덕수 후보가 됐으면 좀 달라졌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별로 어. 나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예. 한덕수 후보는 출마 명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만약에 후보가 됐다고 하면 사법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녔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등록을 했다 선관위에 네. 그러면 그 등록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김문수 쪽에서 계속했을 것 같아요. 후보 예. 측이나 어느 쪽에서 제기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법원 갖고 가면 한덕수 후보가 거의 져요. 이거는. 문제가 많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선거 운동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어제 법사위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자 윤석열 내란 사건의 주심 부장판사죠 지기현 판사 룸사롱 유흥업소에서 접대 의혹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증거 사진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적극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는 뭐 지기현 판사 얼굴이 나오는 사진은 공개가 안 됐어요. 있다고 자꾸 하니까요. 네. 예. 갔다는 유흥업소의 사진만 공개가 됐는데 정말 부적절한 어떤 교유 행위 교유행위입니까? 그 단어를 이제 쓸수 썼었으니까 있나요? 교유행위. 정말 부적절한 교유 행위가 있었다면 법원 내부적으로 뭐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든지 네. 아니면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법적인 고발 같은 게 이루어져야겠죠. 일단은 뭐 유흥업소에 뭐 판사가 간다 이게 뭐 문제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문제 되는 게 사건 관계자한테
접대를 받았다. 이제 고음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건 뭐 사실상 뇌물이라고 뇌물이라 봐야겠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뇌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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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민주당 의원들 김용민 의원이나 뭐 김기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사진도 있다고 하고 또 지기현 판사가 별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네. 본인이 얘기해야죠. 펄펄 뛰겠죠. 네.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근데 본인도 언제적 건가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경우인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한 번 딱 있다. 예. 내지는 한 번도 없다. 네. 그러면 입장은 분명할 거 아니에요. 나오죠. 바로 나오죠. 예. 한 번도 없다 그러면 나오죠. 가만 안 있을 거고 나오죠. 한 번 있었다. 근데 그게 사건 하고 관계인은 전혀 아니고 아는 사람하고 간 건데 뭐 친한 친구라든지 뭐 해서 어떠한 경우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날 뭐 밥값은 내가 내고 술값은 친구가 냈다라든지 뭐가 해명이 나올 만한데 아무 얘기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법관의 감찰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그럼요. 아니 법원도 행정처에서, 행정처가 있고 예. 거기서 법관 징계 절차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죠. 제가 그 전에 한번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예. 뭐 물론 이제 국회의원 할 때니까 가능했습니다만 그 미국 같은 경우나 다른 외국은 연방 판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판사들이 선출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가 정해져 있고 선거로 다시 선택을 받아야 계속 판사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물론 법관 재임용 제도가 있습니다. 10년마다 하죠. 예. 재임용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99.9% 아닙니까? 재임용 탈락률이 네. 거의 뭐 없습니다. 0%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재임용이 계속돼요. 네.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판사가 지금은 3,000명이 넘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한 2,500명 시절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한 명도 문제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이게 재임용률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도덕적인 어떤 비난 가능성이 있을 때도 물론이지만 업무 능력에 있어서도 다 이렇게 탁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냐. 그렇죠.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재임용률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한둘이 뭐 10년, 20년 만에 그 누구죠? 그 국회의원 하시던 분. 서기호 판사 의원님. 네. 그 말고는 재임용 안 된 경우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의 다 임용이 됐기 때문에 그 지적을 하셨다는 건데, 자, 이 지기현 부장판사 재판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내란 재판? 이 정도로 문제가 제기되면 이게 깨끗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사실은 재판을 막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재판은. 예, 매우 중요한 재판인데. 사실은 내란 사건은 거의 다 그 재판부에 몰려가 있잖아요. 네. 사건이. 근데 이렇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어떠한 예를 들어서 네. 뭐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른바 재판 거래 뭐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 관리가 철저히 되는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도 그런 거 의식하잖아요. 최소한 공정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재판 거래 있었을 거다 의심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지기현 판사가 계속 하는 것과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기현 판사 본인도 지금 저런 상황이면 이 재판을 끌고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그 논란이 시작된 게 네. 3월 7일 날 구속 취소 사실은 때부터.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를 해 놓으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이상하단 말이죠. 그리고 왜 재판은 비공개로 하는데 뭐 이런 시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옛날 같으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서 비공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있죠. 예. 근데 이거는 비공개 재판이 주류예요. 지금 네. 그 재판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니 어떻게 매번 국가 안보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 재판에 등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어쩌다 한 번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의심이 가잖아.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요. 거예요. 제가 뭐 군사법원에서 판사 잠깐 할 때는 그런 군사법원은 군사법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질문할 때 조심조심해서 비공개 안 하거든요. 되게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냥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뭐라 하니까 그렇죠.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게 좀 사람들이 좀 의심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그 김용현 장관 지금 전 장관 재판도 그냥 비공개를 계속 하다가 자꾸 문제 제기하니까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네. 원칙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비공개를 한 이유가 뚜렷하다면 네. 누가 뭐래도 비공개죠.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매번 그래요. 네. 아니 왜 뜬금없이 윤석열 피고인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아니 근데 두 번은 계속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네. 출석을 했잖아요. 네. 외부하고 접촉 없이. 그러더니 세 번째 재판부터는 또 안 그래. 그렇게 하고. 그럼 처음에 두 번은 왜 그런 거야?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관성은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고 원칙대로 했을 때 일관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일단 해보고 밖에서 비판의 열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 가서 슬그머니 바꿔. 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이의 제기를 하고 뭐 또 재판 촬영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논란이 됐었어요. 처음에는 안 되다가 네. 뭐 유해죄부터는 또 촬영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럼 원칙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계속 말씀하지만 구속 취소 때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게 없었으면 뭐 재판을 잘 진행하겠지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쳐다보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접대받았던 의혹까지 나와버리니까 재판을 더 끌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의문스럽네요. 네. 아니 그리고 이 중요한 재판을 구속 상태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1심을 6개월 이내에 개월인데.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 취소를 해서 불구속 상태를 만들어 놓더니 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뭐 분명히 해를 넘기는 스케줄도 지금 네. 잡아놨단 말이에요. 12월까지 다 잡아놨습니다. 일정을.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구속돼 있는데 특히 군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싶어요. 저는. 거기는 결론을 내야 될 내야 거 아니에요. 됩니다. 구속 기간 내에. 예. 아니 그러면 밑에 어쨌든 종범들은 일찍 다 선고를 해버리고 네. 주범은 질질질 끌어? 그런 재판도 또 이상하잖아요.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구속을 시키는 게 무리였고 말씀대로 구속 1심을 취소. 예, 구속 취소시킨 무리였고 1심을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나머지 밑에 부하들은 지금 다 재판이 진행되기 네. 때문에 아마 뭐 그걸 보석해 주진 않을 것 같고 6개월 안에 끝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만 끝내고 주범은 우두머리는 빠져 있고 이런 재판 결과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이거는 뭐 법률적인 걸 떠나서 네.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시켜 놓고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주일에 뭐 집중 심리로 한 3회씩, 그럼요. 2회씩 이상 예.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요번에도 기억하시겠지만 4월 중순에 하고 지금 5월 12일까지 뭐 엄청 2, 3주를 쉬어 버렸어요. 놀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납득 못 한다는 거죠. 예. 아니 이상해요. 네. 누가 봐도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국회 법사위 청문회,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대법관들은 다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특검법하고 대법관 증언법 이게 지금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뭐 그런 법안이 발의되고 지금 추진되는 배경 이유는 다들 아실 거고. 알겠죠. 다만 제가 만약에 민주당의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면 네. 말리고 싶어요. 아, 더 이상 이 얘기는 이거 굳이 지금 안 해도 된다. 아, 아니 이제 오늘 포함해서 19일 남았잖아요. 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선거는 자기 지지층만 보고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지금 선거 판세상 월등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물론 그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는 야 이럴 때 문제 제기가 됐을 때 화끈하게 밀어붙여서 그냥 예. 일거에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글쎄요. 그 선거는 그 한두 번은 또 그 판이 조금 출렁거리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네. 충분히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선거판도 한두 번은 바뀌는 것처럼 또 보이게 언론에서 연출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상대 진영의 지지층 결집, 그 지지층이 결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기감을 느꼈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기현 판사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단발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건 하루 이틀 만에 될 만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문제도 정말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지 선거 19일 앞두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까지 만약 더 좀 국민의힘이나 그쪽에서 봤을 때 좀 더 무리하다면 조금 안 좋게 선거에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네. 최대 약점은 네. 의석수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게 약점입니까? 약점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맞아요. 예. 이제 그 대통령까지 민주당에서 배출을 하면 행정부와 입법부는 거의 한 몸이잖아요. 네. 근데 역대 그렇게 되면 여당이 되는 건데 그렇죠. 역대 어느 여당보다 의석이 많단 말이에요. 야. 물론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의석이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때 한번 예. 그랬죠. 예. 지금 못지않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범야권의 의석을 합치면 압도적으로 많죠. 엄청 많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민주당 쪽의 최대 약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법부를 견제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선거 전에 추진한다? 그러면 이른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중도층이 보기에는 삼위일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이렇게 있겠네요.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 참모라면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또 선거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19일인데 분명히 한두 번 출렁거립니다. 그건 뭐 본래 출렁거리는 것도 있지만 말씀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예. 있는 거거든요. 선거가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잘 본 적이 없어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선거가. 그래서 그거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김영남 의원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